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런 영상입니다. 어. 아기들이 돌이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말도 조금씩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죠. 배변 훈련산. 그렇죠. 기저귀를 와, 떼느냐 마느냐. 진짜 이제 막 걸어다니면 내가 사람을 하나 만들었네 이랬는데 네. 배변 훈련하기 시작하면 또 아이씨 멀었어. 그렇죠. 아직도 이거 멀었어. 소아과 그리고 소아정신과이면서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현실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떼야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네. 개월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후 18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8개월부터 해야 한다라고 또 오해를 하세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18개월부터 할 수 있다예요. 네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우리 아이가 배변을 훈련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언어, 인지, 그다음에 심리학적 발달, 우리의 상황까지 그렇죠. 고려를 해서 언제 시작을 할지는 그 아이에게 맞춤으로 그게 다 해야 되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준비가 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체적 발달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변기에 앉고 일어서기가 혼자서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혼자서. 미숙하더라도 아이가 기저귀나 바지를 자기 혼자 막 내리려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전보다 소변 보는 간격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변 가는 간격이 2시간 이상 됐을 때 이 아이가 배변 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소변 보는 시간이랑 이 신체 발달이랑 뭐가 이제 관여가 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변을 2시간 동안 이렇게 쪼아서 방광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맞아요.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결국 대근육이랑 소근육 발달이 어느 정도는 됐을 때 배변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감각 능력적 발달을 보시면 소변을 누구 나면 찝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소대변을 보는 거를 내가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게 준비됐던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인지와 언어 발달적인 부분도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언어적인 부분. 부모님이 배변 훈련을 시키려면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쉬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쉬를 하게 유도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엄마가 표현하는 쉬 혹은 응가라는 단어를 자기가 소변 보는 행위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좀 엄마가 말하는 쉬나 응가를 알아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더 좋은 거는 본인이 쉬나 응가를 했을 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기저귀를 하고도 내가 응가를 했으면 뭐 꼭 똥 쌌어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응가 아니면 엄마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저희 하고 애들은 이게 이랬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냄새 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소변을 봤다, 대변을 봤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 때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은 더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 발달도 우리가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모방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죠. 따라하고 싶죠. 부모님이 하시는 거나 아니면 책에서 본 거를 보고 그거를 따라하고 내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인지적인 부분은 발달이 돼 있을 때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냐는 궁금증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18개월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신체, 감각, 언어,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걸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 대소변 가리기를 남들과 경쟁하는 어떤 시합으로 네. 제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의학적으로 대변 가리기는 16개월에서 48개월, 소변 가리기는 18개월에서 60개월 가능한 시기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차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뭐 5일 만에 대변 가렸다거나 네.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요. 네. 이 아이를 못 보고 자꾸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5일 만에 기저귀를 빨리 뗐다고 해서 이 아이가 우수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냥 몇 개월 조금 더 빨리 네. 똥오줌을 가렸을 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소변을 가리는 이 과정은요. 근데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스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 우리 아이가 대소변을 방광하고 대장에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 나 똥 마려. 나 오줌 마려. 이걸 알아차려야 좀 돼. 쎄한데? 약간 이러고. 약간 이상한데 그걸 알아차려야 돼.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태에서 화장실에 갈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앉아서 관략근을 다 이완시켜서 대소변을 분출을 시원하게 해준 능력까지 네. 이 네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지 이제 가능한 그렇죠.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도 안 되는 아이를 그냥 팬티 다 벗겨놓고 갑자기 너 이제 가려야 돼. 18개월이야. 이러면서 이제 내버려둔다? 그러면 아이하고 보호자도 스트레스예요. 힘들죠. 그것도 아무데나 다 쓰고 다니는데.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르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총 5가지 스텝으로 준비를 그쵸. 했죠. 네. 이 5가지가 뭐 3달 만에 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일주일 만에 될 수도 1년 있고 걸리는 분도 1년이 있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일단 워밍업. 워밍업. 이 네. 워밍업은 직접적으로 변을 가린다기보다도 똥 그리고 변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돌부터도 할 수가 있죠. 그쵸. 네, 저는 그래서 아동용 변기를 한 15개월쯤에 샀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일찍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서 옆에 놔두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이게 모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오토바이형도 있고요. 오토바이형도 있어? 남자애들은 이제 서서 하는 소변기도 있고 네네네. 뭐 자변기도 네. 있고 그런데 네. 뭐 어떤 모양이든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좋아하게 하려면 뭐 아이가 원하는 걸 골라도 되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앉았을 때 아이가 다리가 편안하게 바닥에 닿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성인용 변기에 유아용 설치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해도 이제 앉았을 때 아이가 계단 같은 거 위에 다리를 올려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변기를 준비를 해서 좀 친숙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책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운드북 같은 것도 물 내려가는 소리 네, 그거 같이 보면 좋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뭐 똥 같은 거를 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똥을 또 붙여볼 수도 있어요, 책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변기 자체에 친해지게 하는 것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기 위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변기 위치는 아이 눈에 잘 띄어야 되고 그렇죠. 엄마하고 아빠가 변을 보는 거랑 좀 마주보고 앉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실, 화장실 있죠. 거기 네. 앞에다가 놨었고요. 네네. 제 변기가 여기 있으면 이제 아이는 밖에 있어도 문 열어놓으면 보일 정도로 대각선에다가. 그럼 문을 열고. 네, 왜냐면 그게 효과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모방도 할 수 있고, 이제 바로 찾아가지고 볼 수 있고. 네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배변 훈련을 시작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기저귀를 벗겨서 하지 마시고 입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변기 가서 앉는 연습, 앉아서 관략근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변 훈련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2-3번, 아니면 아이가 더 많이 원하면 더 자주 해도 되고요. 아이를 변기로 데려가서 쉬마리 없니? 뭐 이런 거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제 앉히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기저귀를 벗고 앉으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좋고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벗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면 그냥 입힌 상태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앉는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배변 훈련책을 같이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거나 이래서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해지지 않게 네. 지루하면 또 안 앉으려고 하거든요. 5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분 정도. 3분 정도. 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잠깐 하는 잠깐 하는 것도 괜찮죠. 맞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시간이 되게끔 그렇게 처음에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은 되도록이면 식사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우리 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네. 때문에 배변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이제 기저귀를 벗고 앉는 거를 시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 쉬할래? 쉬할래? 이런 게 아니라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씩 데려가서 기저귀를 벗기고 앉히는 거예요. 얘가 다 하고 나서 기저귀를 올려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아무것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쉬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우 잘했다. 같이, 아 잘했다 이러고 다음에 또 해보자 이러고 다시 기저귀를 채워주시고 이제 혹시라도 우연치 않게 대소변을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네. 되죠. 근데 이때 칭찬을 하실 때는 너무 과도하게 칭찬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너무 최고다 이러면서 막 뭐 사진 찍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쉬를 안 할 경우에는 네. 칭찬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잘못된 건가? 역효과가 네, 날 네, 수도 그런 있어요. 생각이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칭찬 말고 너 되게 잘했다. 예쁜 똥 넣네. 뭐 아니면 엄마랑 똑같이 여기다가 쉬하게 됐네. 다 컸다. 뭐 이런 정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네.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저귀를 2단계까지는 기저귀를 평상시에는 입은 상태에서 중간중간 시간마다 가서 소변이 나올 만한 시간에 이제 앉는 거. 그래서 우연찮게 나오면 또 칭찬해 주는 거. 이 정도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저귀에서 팬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벗고 팬티를 이제 입고 평상시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부모님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걸레를 좀 사셔야 돼요. 걸레도 사고, 이 시기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팬티를 여러 장을 좀 사놓으세요. 맞아요. 아이들이 소변 실수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했을 때 내가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수 있게 다음 맞아요. 팬티를 바로 입을 수 있게 준비를 맞아요.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팬티를 평소시에 입고 있다가 아이가 못 참을 때는 당연히 팬티에 소변을 보겠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당황함을 느껴서 이제 소변을 보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는 소변이 팬티에 묻어가지고 또 팬티를 거부하고 기저귀를 다시 입겠다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싫어한다면 다시 기저귀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좀 다양한 시도는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때 팬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로 샀어요. 팬티를 고르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칫솔량 같은데 저거는? 네. 항상 다양하게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아이가 팬티냐 기저귀냐를 선택을 하지 않고 팬티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이제 이쪽으로 바꾼 거죠. 이 시기에는 이제 팬티를 입고 이제 2시간 간격으로, 꼭 2시간 간격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소변을 볼 것 같은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어린이집에 가는 친구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랑도 같이 훈련을 해줘야 이게 조금 더 빨리 효과적으로 소변을 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지금 팬티든 기저귀든 간에 소변 보는 행위에 대해서 아이가 좀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저는 또 활용했던 방식이 이제 보통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앉아서 이제 쉬하는 거를 먼저 처음에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형아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서서 하는 건 아빠쉬, 뭐 누나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바꿔서 변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아용 변기에서 쉬하는 거, 성인용 변기 위에 있는 유아용 변기에서 하는 거, 남자애들 소변기 같은 데서 하는 방식도 있고, 서서 그럼 샤워하다가 거기다 하는 방식도 있고, 계속 이제 좀 변형을 해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아용 변기에다가 소변이나 응가를 싸면 그거를 실제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본인이랑 같이 하면서 뭐 응가한테 안녕도 하고 이제 본인이 물도 내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그 전 단계로 다시 넘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트라이를 해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 이 단계까지 마스터를 하면 이제는 드디어
집에서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네.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훈련은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팬티 입고 이제 2-3시간마다 안 치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데려가서 앉는 거를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대변이나 소변이 마려운 거를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와 같이 가든 아니면 혼자서 가든 변기 앞까지 와서 이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싸는 경우 앞까지 왔는데 거기서 똥오줌을 싸버려. 이것만 내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 내려가지도 않지. 네네. 난 지금 너무 마려운데 또 이제 앉으면서 또 이게 이완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옆으로 세기도 하지. 근데 이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아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스텝이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야죠.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면 그럴 안 필요가 되죠. 없어요. 네. 스스로 바지를 벗고 앉는 연습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배변 훈련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게 완벽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조준도 남자애들은 아, 조준이 그거는 잘 초등학생도 잘 못해요. 성인들도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성인은 술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조준을 하는 거를 잘할 거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희 아들 또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은 이게 계속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 쉬를 그치.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근데 이제 이것도 본인의 어떤 노력의 일환이니까 튀어나왔을 때도 이거 이렇게 해서 치우기보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줘야 아이가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안 느껴요. 나 이거 여기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파리 같은 거를 사서 붙여주긴 했어요. 거기 한번 맞춰봐. 이렇게. 그래서 3단계까지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뭐 사실은 좀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긴 한데 집 밖에서 연습하는 거죠. 그거는 4돌 이상에서 가능하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이제 또 유치원 선생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맞아요. 4단계 연습은 뭐 3단계에서는 언제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아빠랑 같이 거기 있는데 해본다든지 다른 집에서 해본다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해보시면서 시도를 해봐야죠. 익숙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굉장히 배변 훈련을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외출할 때 되게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저귀 나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고 괜히 불안해서 뭐 오줌이랑 대변을 막 참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해주는 게 더 좋은 거겠죠. 스스로 또 생각을 해서 내가 쌀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니까 완전히 익숙해지고 편안함 느낄 때까지는 기저귀를 해주시는 원하면. 방법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배변 훈련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렸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배변 훈련이라는 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많아요.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개인차가 많아서 기본적인 스텝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얘가 변기를 너무 무서워해요. 라든지 얘는 소변은 잘 가리는데 대변은 뭐 기저귀에다가만 싸려고 그래요. 이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한 영상에 담을 순 없죠, 저희가.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나 이거 외에도 좀 배변 훈련에서 어려운 점을 겪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들 중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그쵸.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질문들을 위주로 저희가 후속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